제가 앞으로 제 채널에서 이런 영상에서 어떤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할 때 정해놓은 시뮬레이션에 디폴트 값이 있어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수치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다음 초기 값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팅으로 샘플로 남산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우선 15km/h로 타보고요. 20km/h로 타보겠습니다. 바람이나 드래프팅, 플라잉 스타트 등 여러가지 환경이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는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어필에서는 공기저항 변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리공식만으로도 꽤 정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론이나 내용들을 주절거리고 이 시뮬레이션의 특정 시나리오를 돌린 다음에 결과값이 이렇다고 알려드리면 보시는 분들이 수치로 이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4가지 포스 영상에서 간단하게 9.8이라는 중력 가속도 범위를 설명하고 적도와 북극에서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력의 영향은 우리가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무시무시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한동안 라이더들은 가벼운 자전거를 만드는데 많은 지출을 해왔죠. 근데 그게 과연 효율적인 일이었을까요? 카본 자전거가 등장하면서 업체들이 가벼운 자전거에 대해서 마케팅을 그렇게 해왔고 저는 자전거 제조사들이 한편으로는 좀 새끼들이라고 보는 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디스크 브레이크 달아놓고 무게가 증가했는데 에어로가 어쩌니 하며 무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태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세계 회사들이 하나로 담합하든 말이죠. 그러나 관성적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자덕들은 자전거 무게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번 영상은 중력, 무게에 대한 이야기니까 효율적으로 중력에 대응하는 법, 즉 경량화 방법에 대해서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자전거 파츠별 무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좀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휠, 프레임, 크랭크 500g에서 한 1.2kg 내외로 나가죠. 타이어, 페달, 브레이크, 핸들바, 스템, 안장, 시포트, 브레이크 등등은 한 100g에서 300g 정도 나가는 제품들이고요.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이 바테입, 케이블, 거치대, 케이지 등등.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몸에 착용하는 저지, 빕, 클리슈즈, 헬멧. 나열을 해보니 경량화 할 것들이 더럽게 많네요. 그럼 경량화를 하는데 3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원래 좀 무게가 나가는 것부터 경량화를 하는 게 효과가 큽니다. 자잘한 것들 여러 개 교체하는 것보다 묵직한 거 한 가지를 경량화하는 게 효과가 더 크겠죠. 두 번째는 지렛대의 원리죠. 라이더의 무게 중심에서 먼 파츠들의 무게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게 유리할 거예요. 로드 자전거의 무게 중심은 자세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배꼽과 가슴 사이 뱃속 어딘가 정도의 위치일 거예요. 그럼 그걸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품들을 우선 바꿔주는 게 경량화의 효율이 좋겠죠.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을 경량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3가지 조건에 따라 가장 우선으로 교체할 부품은 당연히 휠과 타이어겠죠. 다음 순서는 클리슈즈와 페달이죠. 용품에서의 경량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슈즈와 페달 무게만 800에서 1kg 가까이 나옵니다. 나머지 파츠들은 대부분 비슷할 것 같고요. 시포트와 안장 정도는 무게중심에서 가까우니까 제일 후순위로 경량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량화에서는 자전거 용품만 있는 건 아니죠. 어필을 오를 때 중력에 저항하는 건 자전거보다 우리 몸이 9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도 늘 반성을 하지만 자전거 무게에는 집중을 하면서 뱃살에 낀 지방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럼 같은 무게를 줄였을 때 체중을 줄이는 게 유리할까요? 자전거 무게를 줄이는 게 유리할까요? 사실 이런 실험은 서양 형아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결론은 같은 무게라도 체중을 줄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살이 빠지면 근량도 줄어들겠지만 실제로는 복부 지방이 줄어들면 폐의 공기 유입량도 늘어나고 유산소 능력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너무 마른 상태에서 더 체중을 줄이면 근손실과 회복력이 떨어져서 안 되겠지만 보통의 살이 좀 찌신 분들은 근손실보다는 BMI 수치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험 결과를 하나 찾았는데요. 지방량이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피크 파워, 와트 퍼 킬로그램의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무게 차이가 힐클라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알아보면요. 입문급 자전거와 기한급 자전거가 약 2kg 정도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볼게요.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네, 어필에서 이 정도면 평지에서는 더 차이가 줄어들죠. 이미 훈련을 통해서 몸을 단련시키고 내일 있을 대회에서 포디엄을 노린다면 경쟁자를 이겨야 되니까 자전거 무게 몇백 g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동호인이라면 자전거의 무게보다는 우선 몸무게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안전성과 착용감, 편안함, 그리고 얼마나 예쁜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자전거 무게 탓하지 말고 살부터 빼자.